사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본인이 진단까지 하고 올 필요는 없겠죠. 병원에서 상담하고 정확한 검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나조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요실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이 병원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면에 앉아있다 보면 그냥 진단명을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방광염으로 왔습니다. 저는 요실금입니다. 등등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아마도 병원을 전에 다녔을 거고 비슷한 상황에서 치료들을 하시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단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보고 소위 오줌소태라고 하는 것들이 요실금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민감한 방광에서 나오는 불규칙적인 수축에 의한 과민성 방광 내지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요실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수술 한 20-30분으로 환자분의 복압성 요실금이 해결될 수 있다면 환자분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을 자주 보고 야간에도 빈도가 좀 많은 편이고 참을 수 없거나 화장실 앞에 가다가 실수를 했거나 하는 요의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수술은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시간이 걸리는 치료를 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외래에서 소변 보는 게 최근에 자주 있고 또 시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환자분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천히 이해를 시켜드리면 다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요실금은 소변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걸 다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질환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술로 어떤 요실금은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은 그렇게 약을 오래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수술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수술해서 되는 병을 약을 드시게 하진 않습니다. 수술해야 될 병은 수술하는 거고 약을 드시는 게 맞으면 약을 먹게 처방을 해드리죠. 근데 환자분들은 다른 질병과 혼돈해서 약으로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빠른 치료로 수술부터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전문의 아닌 분들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산부인과를 또는 비뇨기과를 나오고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수술할 분을 약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든지 또는 약 드셔야 될 분을 수술하거나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전문의를 마친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의 질병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우리나라 같으면 요역통합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소변이 조절되지 않는다, 자주 본다, 못 참겠다 또는 기침 재채기 하거나 할 때 샌다 이러면 정확한 검사 받고 대부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 후에 바로 수술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의 다른 전반적인 수술의 적당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수술 전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질병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꽤 많습니다. 이걸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 심하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빨리 편해지는 쪽으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둘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기침 재채기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 지장이 있다, 수술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소변을 잘 못 참고 너무 자주 본다 하지만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셀 정도는 아니다,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간단하지만 또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 상당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역시 세지 않지만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겼다. 폐경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심해진다 그러면 재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실금, 수술하지 않는 약물 치료할 수 있는 결박 관련한 요실금이 다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걸 수술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알고, 사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본인이 진단까지 하고 올 필요는 없겠죠. 병원에서 상담하고 정확한 검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방광이 좀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지 마시고 20-30분의 검사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이런 설비나 시설이 되어 있는 전문 병원을 찾아서 진찰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런 날로부터 빨리 해방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